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미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의라는 것은 전체 의견을 통해서 다 부동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을 부동의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을 보시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안을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 불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는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서대문구 회의규칙에 64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해야 될 행동은 예결위에서 감액 부분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예결위원회로 재심사 요구를 보내시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진행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어제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부동의를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합의한 그 전체 예산 항목은 총 73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단 2건을 우리가 표결을 했고 그 2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논쟁이 갈렸습니다. 예, 주의사건입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사실 지난번에 1차 추경 이후 예결위원 사퇴서까지 냈던 사람이지만 의장님께서 여러 이제 사안을 바탕으로 철회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예결위에서 당리당략이나 혹시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예결위에 참여한 의원들 또 전체 의원의 15명 중에 과반 이상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차지하고 계시더라도 또 예결위에서 9명 중에 5분이 차지하고 계시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의 의사가 조금씩은 반영되는 중재되는 회의를 원한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되는 예결이면은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예결이었기 때문에 예결위원 사퇴를 냈었던 사안입니다. 요번에 아까 우리 앞서서 김규진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표결을 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앞에 지난하게 진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퇴를 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가 됐던 사안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지만 그 2가지 건이 굉장히 그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안이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그 카페 폭포 옆에 원래 서고였던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지금 거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빈 공간으로 둘지 아니면은 그 공간을 옆에 카페 폭포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뭔가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빈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청소 인력 1명 정도만 더 놓자. 딱 요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중재되고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 사안을
결국에는 끝까지 청소 인력도 놓지 말고 불 끄고 있으라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대안은 뭐냐? 거기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이 갑니다. 이게 비합리적인 논의였기 때문에 반박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부동의 이미 예결위에서 부동의가 된 안건, 아까 박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동의가 된 거는 사실은 증액 사안 자체뿐만 아니고 그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으로 지금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이 의장님 통해서 원래 상임위에도 상정이 되고 그 논의가 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예 안건 상정이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집행부가 가진 권한으로 지금 부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이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3명 예결위원 명의로 해서 30억 가량의 그 기금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일반 회계로.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기금이 안건이 원래 들어왔는데 긴급 안건이지만 시한이 지나가지고 들어와서 의장님께서 그냥 처리를 안 해주셨다. 그걸 처음 알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긴급한 내용이 있어요. 당장 사업 시행자 지정되고 30일 이내에 그 설계 공모된 그 작품 또 2등 작품에게 그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11억 3천만 원 정도.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자. 그 뭐 용역비 뭐 이런 거는 추경 때 할 사안이 아니라고 치고 최소한의 그 당장 계약 사안으로 인해서 돈 들어가야 될 정도는 우리가 하자. 근데 안 된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비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안은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사안은 유독 안 돼요. 왜냐? 제가 그 예결위에서 그 신상 발언경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의장님 방에 가셔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끼리만 얘기해가지고 통보하듯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아, 저는 그 전까지는 뭐 당론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가지고 국민의 의원들이 막 예결위에서 뭐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당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저도 얘기했어요. 근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오니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때문에 지금 부동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 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정을 할 게 아니라 예결위로 다시 가서 증액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이 긴급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기금안 상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마침 다행히도 지금 이 임시회가 30일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30일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의견에 대해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아이디어들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의장님께서 토론도 여시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면 답변도 받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안도 있는 대로 그거를 좀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반영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수당 의원님들께서 다수당으로서 가진 그 위치에서 무조건 밀어만 붙이지 마시고 중재안도 한번 반영해 보시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의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의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사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를 다시 열어주시고 기금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김규진 의원님께서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큰 뭐 언쟁은 없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이번에 2차 추경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이 예산은 안 된다고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 빼고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견 없이 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앞서 이제 주의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5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다 똑같은 것이 뭐냐?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부분을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실 거면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의회를 진행하십시오. 이게 본인들이 뭔가 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린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더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9명 예결위 위원 중에 4명이 반대하는 사안이면 저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가? 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가? 그 4명도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럼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주셔서 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 주시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의장님실로 가시더니 우리 회의 좀 할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서 회의 좀 하고 와가지고 결론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럴 거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의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집행부한테 굳이 올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안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본인들이 다 공부하셔서 본인들이 예산 짜셔가지고 다 하시면 되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분들 올라오시고 저희 나머지 의원님들 나오시고 여기 기자분들 계시고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주의사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이 안은 9월 3일 날 서울시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마디도 안 계셨고 나중에 긴급안이라고 올라온 게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제가 재정건설에 해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의장으로서의 권한보다는 쉽게 하면 규칙을 지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재정건설에 해부를 안 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는 그 규정을 제가 어긴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규정을 한번 볼까요?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구조 제1항에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붙인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즉 언제든 회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절차상 입법에고 5일 이상이란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구청 자체적으로 여러 절차를 이행하고 접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접수받은 즉시 상임위에 배정했으면 된 것입니다. 심지어 회의규칙 제구조 제3항에선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로 의장이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으로 제출 후 그 밖에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란 규정도 있습니다. 즉 긴급하다면 이날 본회의에도 바로 부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상 발언이나 오분 발언은 오늘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만 표결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한 의견 좀 드리고 싶은 의사진인 거 짧게 한 1분이죠. 네, 좋습니다. 네, 주의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건을 상임위에다가 이제 배정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근데 이 지금 요 9월 3일에 인왕시장 유진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그 재개발 관련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인가가 나든 무슨 어떤 심의 결과가 좋게 날지 안 날지 몰라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계약 사항안에 따르면 반드시 그 어떤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설계 공모한 그 작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좀
아, 그래, 뭐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되는가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약 사안에 대해서 따라서 지출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긴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회의 규칙상에서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랑 사실 조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금안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 제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협상이 돼야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뭐 무조건 기한 넘었으니까 안 돼. 무조건 원칙만 얘기해. 이러면은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발의안을 제출해야 된다. 근데 사안 따라서 긴급하게 하면은 또 상정하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3일에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정은 있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우리가 알았을 텐데 이거 안 해왔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집행부 되게 비판 많이 합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부관 3구역 관련해서는 이견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렇고 또 할 건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좀 스탠스를 주민 입장에서 좀 더 가진다면 이런 원칙의 문제라든지 불법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 잘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석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맡고 이번 1차 추경도 좀 안 됐는데 2차 추경도 좀 미룬 걸 보니까 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건 이 내용을 잘 본다 그러면 아까 전에 김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 중에 한 건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건 가지고 또 부동의한 것도 좀 보기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엄밀히 본다 그러면 김양희 의장님께서 그 안건 접수 시한이 지나가지고 처리 안 했다는 것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신중하게 접수 처리를 빨리 안 했다는 거는 집행부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루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긴급하다 그러면 뭐 긴급 안건으로 해가지고 뭐 원데이로 해가지고 의총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제안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요번 그 투표를 좀 생각해서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의사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주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